성호 스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일단은 우리 성호 스님에 대해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엎드려서 또 절까지 다 하시고, 저는 절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아니요, 저한테는 하시면 안 돼. 이거 참 스님 왜 이러시나. 정말 역시 스님은 나보다 더 겸손하시는군요. 스님이 왕이시네.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자, 우리 스님을 모신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문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이 개자식이 원래 태어난 지역이 남한이 아니고 어디 함경도요? 흥남의 흥남. 운송리라고 구름문자 소나무송. 거기서 태어났는데 예. 이 문재인 이놈이 미국까지 가서도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어요. 입만 열면 미국의 거짓말입니다. 국립묘지 앞에 서서 예. 나는 미국이 없으면 태어나지도 못했다. 예. 우리 아버지가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그래서 미국이 실라줬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통령까지 되었다. 예.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사기죠. 사기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문재인이는 간첩 빨갱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문재인의 정체는 문재인 아버지 문준용이가 문용현이가 예. 6.25 때 예. 인민군 장교로 영천 전투에 왔다가 그렇죠. 보현산입니까? 보현산입니다. 보현산 7분 응선에서 450고지 450고지에서 학도병에게 체포된 놈 아닙니까? 학도병 3명에 의해서 생포됐습니다. 그때의 문재인 아버지를 생포하고 포섭한 분이 예. 스님이 되셨죠. 조계종의 네. 윤월 노스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스님을 만나서 이것을 증언하자 해서 청와대, 여기 저 방송주 찾아주세요. 청와대에서 분수학 광장에서 스님을 모시고 전 세계적인 제가 그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저도 봤습니다. 보셨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이 개자식이, 요거는 사실을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명예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스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스님을 네. 4월 달인가 했죠. 그렇죠. 분수대에서 네. 뉴스타운에서 손상대 네. 사회자님 동생 네. 손상윤 그 뉴스타운에서 2월 16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찾았어요, 방송실. 그러면 한번 틀어봐 주세요. 내가 청와대 앞에서 이 스님과 함께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한국 근대사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거짓 위에는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더 큰 국가도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기초돌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면 총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그 이유는 문재인의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시대와 국가가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은 자기가 태어난 것부터 오늘까지 했던 모든 말, 모든 정책, 모든 행동이 다 거짓말이었었다는 사실을 오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스님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윤월 스님이십니다. 우리 스님은 6.25 전쟁 때 18살의 학도병으로서 낙동강 전투에 참여하셨다가 그리고 바로 영천 전투에 가서 1사단에 편입돼서 전쟁을 하시는 중에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인 뭐냐? 문재인의 친아버지를 현장에서 혼자 체포한 게 아니라 3분의 학도병이 체포를 해서, 그래서 그 체포한 포로를 사단 연대에다 옮겨서 그 후에도 이 문재인 아버지의 정체를 계속 감독해 오신 스님이
지금은 이 세상의 의미를 너무 깊이 터득을 하셔서 속세를 버리고 스님으로 지금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성직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은 대한민국이 새로 출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저는 될 줄 압니다. 이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청와대에서 거짓말쟁이를 섬기는 비서관들 잘 들으세요. 정가운 목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사건과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와서 국민 여러분들께 소리를 높인 줄 압니까? 대한민국 역사는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윤월 스님을 직접 모시고 어떻게 하여 이 문재인이 거짓말에 붙잡히게 되었는가 하는 그 정체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스님에 대하여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몸이 아파서 마이크를 이거를 벗어야지 이것이요. 약을 먹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서윤월이라고 합니다. 속명은 서승남이고 나이는 1933년 5월 30일생입니다. 저희 본적지는 종로구 가해동 124번지고요. 근데 6.25 때 제가 참전을 했습니다. 학도병위로. 그래서 어디서 전투를 했냐면 상주 낙동에서 전투를 했고 또 다부동 전투를 했습니다. 그때 백선엽 장군 밑에서 했는데 백선엽 장군이 아주 부하들을 잘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전봉욱 장군이라는 분이 인민군 11사단 포병연대장인데 8월 13일 날 기순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대 상군 사관학교 교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7사단 사단장을 했고 마지막으로다가 농단훈련소 소장을 한 분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문재인을 찾게 된 동기는 이제 다부동 전투가 그때 장교들이 13명이 기순해 왔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소강으로 들어가니까 영천 이러다가 이제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 파견 나간 데가 한국군 8사단하고 6사단이에요. 그 이제 도연산이라는 데서 이제 수색을 나갔다가 문재인의 아버지를 잡았습니다. 문재인의 아버지를 송열이라는 사람이 잡았고, 근데 이제 기순한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난징군을 흔들자니까 난징군을 안 말떠내고 이제 기순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폭행한 당사자입니다. 내가 문재인의 아버지를 많이 때렸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문재인의 아버지를 때리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실감이 안 나요. 그 실제 때렸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그 6월 16일 날, 점점 2월 16일 날 뉴스타운에서 방송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여태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에? 그러면 자기가 문재인이가 빅토리아호를 타고 왔다든지 그랬다면 그거를 증명을 해야지. 증명도 못해요. 아무 증명도 못합니다. 나를 갖다가 구속도 못 시켜요. 구속시키면 내가 바보입니까? 구속시키려면 반증자료가 있어야죠. 반증자료가 없으니까 구속도 못 시키고 자기 아버지를 때렸다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것은 문재인이가 그 운명이라는 자서전에다 쓴 거지 전부 다 하나서 열거정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내가 2월 26일에 또 노알라 텔레비에서 얘기했지만 문재인은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불효자예요. 나를 왜 구속 못 시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런 소리를 할 소리는 아니지만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죽은 놈이, 내가 스님이에요, 죽은 놈이 거짓말했다면 강화문 노타리에서 돌로 때려 죽여도 살인죄 안 걸려. 응?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잡았기 때문에 내가 정정당당해서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하려면 좀 많은데,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그럼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근데 뉴스타운에서 나온 거 또 2월 20일 날 걸기한 건 전부 다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빠르갱이는 아닌데 여기 나왔으면 전부 다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을 보는데,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이요, 이론이 전부 다가 공산주의자가 되면 거짓말로 다 밥 먹어요. 우선 먼저 이북을 보세요. 지네들 그 단파 방송에 들어보면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지네나라래. 우리나라가 군사력은 5등이고 참 6등이고 경제력은 세계 10대 국가예요. 응? 그런데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응?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그 좌파, 저 열린 민주당 같은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공산주의는 완전히 무너져요. 없어져요. 네. 고마워. 자, 그러면 네. 여기 기자님들이 지금 원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정신이 지금 완전히 띵해서 질문조차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스님이 문재인 아버지를 현장 체포할 때 학도병으로서 몇 명이 같이 했습니까? 3사람이요. 3명. 네, 송열이, 네. 서승남이, 네. 김철수 이렇게 3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면 3명이 체포한 그 3명 중에 지금 다 살아 계시나요? 저 송열이는 죽었다는 소리를 아, 들었고, 죽었고, 그다음에 송열이는, 네. 저 김철수는 네. 2월 16일 날 뉴스타운에서 나가니까 네. 2월 23일 날 네. 내 입막으로 왔었어요. 아하.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 네. 민주당 시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내 입막으로 왔다가 네. 자기가 또 문재인이 아버지 네. 52년도 네. 거제도로다가 네. 면회 갔다는 소리를 합디다. 아, 그러니까 같이 체포했던 학도병이 예. 그 번에 조남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철수. 김철수. 그분이 이제 우리 스님이 문재인의 거짓 정체를 폭로하니까 사찰로 찾아와서 예. 자네 왜 그런 소리 하는가 그렇게 따졌습니까? 예. 아, 그랬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민주당의 저 지방의 기초의원을 하더라. 예. 그래서 스님을 말리려고 찾아왔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의 그 진술에 의하면 그때 잡았던 그 문준용이가 문재인 아버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문재인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네. 내가 이제 머리가 좋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네. 그 이제 학도병에서 이제 기후명령 아,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하고서 네. 그 백승 장군이 이제 1소년 15년대 수석이니까 네. 기후명령서에 네. 이 사람은 차이는 네. 아무 데서 어디 부상을 당했으니까 네. 이제 병역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군역이라고 써요. 군역. 군대를 면제한다고. 아하. 그래서 이제 군대를 안 가는데 네. 집으로 가보니까 우리 형이 공유토벌을 나갔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놈을 가지고 구사단으로 갔더니 네. 구사단에서 네. 현대입제를 안 시켜줘. 아하. 부상당한 사람이라고. 아이고야. 그래서 공병대 150일 공병대대에서 네. 공병중대에서 네. 이제 통역관 노릇을 했습니다. 아하. 예? 통역관 노릇하고서 네. 휴전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도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해서 내가 해병대를 갔어요. 아이고야. 그 해병대 31기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이제 문제문이라고 100년도에 떨어졌다가 아. 100년도에서 이제 기합을 업등했나 해병대. 예. 한 달에 하나씩 죽으면 저 화장하고서 병사했다고 그러고 통지 보내. 아하. 그래서 내가 해병대 사령관한테 네. 편지를 썼어요. 아.
내 부하는 나머지 귀한 자식이다. 아, 기합 주지 말아라. 아, 대하는 중어식하고 중어는 소어식한다. 네.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선임자가 앞장서서 가니까 후임자가 그 선임자 대가리다가 총 쏴면 어떡할 거냐.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2대 해병대 사령의 김석범 씨야. 아, 저 평양부터 정유 사람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네. 그분이 네. 해병대 사령부로 오라고 발령이 났어요. 아.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성호 스님. 예. 성호 스님은 이 윤월 스님하고 가까이 지나셨죠. 10년도 넘고 수십 번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예. 여기 지금 방송에서 나와서 또 예. 저하고 청와대 와서 한 모든 말들을 예. 개인적으로 다 들으셨겠네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정돈해 보면 예. 일단 첫째 문재인은 예. 태어난 지역이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북한의 네. 청천강가 운송리 송내마을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이 개자식이 거짓말하기를 예. 자기 아버지가 제주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있을 때 예. 거기서 있다가 나와서 자기가 태어났다. 예, 예. 이거는 완전 사기 아닙니까? 사기 정도가 아닙니다. 네.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 예. 그런데 빅토리아 호를 타고 왔다. 이렇게 미국에 가서 국제적인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예. 문재인이가 예. 그 말이 어떻습니까? 근데 네. 그 자기 운명이라는 책에는 네. LST를 타고 내려왔다. LST 함정을 타고 왔다. 김일성 독재 치하에서 자유를 찾아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 누나 문재월이 셋이서 1950년 12월 23일 네. 자유를 찾아서 10만 명의 이거 그 해서 내려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예. 근데 2019년 9월 13일 네. KBS 정세진 여자 아나운서하고 그 만남의 강은 흐른다 네. 추석 특집에 음. 거짓말을 하면 이게 안 돼요. 드러나요. 뭐라고 했느냐? 네. 지금 우리 어머니 보고 우리 어려서 살던 곧 우리 집에 꼭 가고 싶다. 자기가 살던 곳이 저 북한이라는 것을 이야, 무의식 중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듯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이는 천주교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끝마다 다 거짓말만 합니다. 아니 그런데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메리너스 타고 왔다 했다가 아니 어느 정도 해야지. 자기가 출생한 거 자기의 부모님 예. 문재인의 엄마라고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시절의 말기 때 예. 돌아가신 친엄마라고 하는 여자 있었죠? 친엄마가 아닙니다. 친엄마 아니죠. 두 번째 엄마 두 번째 엄마 북한에 예. 가서 만난 이모. 북한에 그때- 금강산에 만나러 가서 예, 그때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네. 혼자 갔다 했는데 네. 그 문준영의 아들 문재인이 마누라 김정숙이 네. 누나 문재월이 다 갔어요. 그게 당시 생방송으로 MBC에도 그 뉴스에 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문재인이만 비춰졌는데 지금 인터넷 쳐보면은 네. 76번 테이블에 문준영의 아들이 흰 옷 입고 이렇게 서 있어요. 하하. 그건 국정원 다 짜고 친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깡그리 다 사기네요. 다 간첩이죠. 이런 거짓말 사기꾼 이런 사람을 우리는 5년 동안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단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자꾸 밑에 있는 적은 걸 가지고 자꾸 애쓰지 말고 이런 본질적인 것을 빨리 밝혀내서 속히 처단하십시오. 문재인의 처단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첩 지랄을 떨은 놈이 자 그래서 예. 그날 제가 이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예. 결국은 저를 감옥에다 가뒀거든요. 예. 문재인이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3번 감방 갔다 왔습니다. 맞습니다. 갔다 온 뒤에도 내가 입을 닫지 않고 예. 계속 까발리니까 예. 문제는 우리나라의 언론 KBS, MBC, SBS도 하나도 이걸 보도를 안 하는 거야.
빨갱이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열받아 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예. 외신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 그 윤월 스님을 모시고 왜 우리나라 언론은 안 써주니까 해외 맞습니다. 언론에게 하려고 예. 그것을 준비하려고 내가 강남에서 만나서 예. 그 스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러자 바로 며칠 후에 새벽에 아침 6시에 운동하러 갔다가 윤월 스님이 피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네. 사실은 추석 지나고 윤월 스님이랑 네. 윤월 스님이 문재인 아버지 생포한 거 이런 거 싹 해서 책을 다 만들어 놨어요. 가제본으로. 네. 그리고 추석 지나고 네. 외신 기자 클럽을 해가지고 네. 유튜브 방송으로 대대적으로 하기로 다 준비해 놨는데 네. 네. 멀쩡하게 그 윤월 스님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건강했어요. 밥사에 계셨는데 네. 성우 스님도 혼자 다니지 말고 조심해라. 아하. 지금 어느 나라 그 정보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네. 자기가 뉴스타운 방송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음. 갑사 당신 방에 찾아왔더라네요. 그렇지. 스님, 음. 스님한테 그분이 딱 명함을 주면서 네. 스님 첩보에 의하면 스님을 지금 죽이려고 테러 놓으려고 하니까 음. 몸조심하시라고 제발 혼자 미리- 다니지 말고 미리 그걸 줬구나. 그리고 네. 그 걱정하지 말으라고 네. 문재인이가 고소는 못한다. 아하. 왜냐면은 음. 문재인이 아버지 그 포로 수용소 그 명단 있죠. 네. 원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있죠. 만약에 윤월 스님을 고발이나 문재인이가 고소를 하거나 하면은 음. 바로 그 원본을 깔 테니까 음. 절대 윤월 스님 그 고발은 뭐 아닌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7개월이 있었는데도 고소 고발도 한 번 못했잖아요. 못했죠. 그 전에 음.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이 아버지가 인민군 장교라고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자유한국당인가 네. 그때 당뇨분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벌금 300만을 맞았어요. 그 사람이 김유군입니다. 인천 살아요 지금. 또 2017년도 대선 때 또 문재인 아버지가 간첩 그 인민군 장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2021년 3심까지 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센 사람을 전과자 만든 겁니다. 자, 문재인이가.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예. 이 윤월 스님을 돌아가시게 윤월 스님에게 테러를 가하여 세상 떠났는데 뒤에서 행동한 배경이 어떤 놈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국정원입니다. 자, 왜냐? 제가 네. 4월 초파일 전에 윤월 스님을 만나러 갑사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 방송 음. 성호 스님의 호국 건강절피 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윤월 스님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누각에서 생방송으로 하는데 네. 갑자기 한 4, 5분 지났는가? 거기 있는 스님하고 사무장에 있는 사람이 왜 스님 거시기 이 생방송을 하느냐고 지금 국정원하고 어. 내가 소송하는 종단에서 지금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 제 방송도 사찰을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정권이 다시 돌아왔고 예, 국정원도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예. 돌아온 국정원들이요 빨리 이것을 재수사해서 그렇습니다. 윤월 스님을 피살시킨 정체를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오전에 조계사 앞에 가서 제가 소속된 조계종단 스님을 이 빨갱이 문재인 정권이 죽였거든요. 어떻게 스님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윤월 스님 의문사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또 다음에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